안녕하세요. 시청자여러분,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진행해볼까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올해 2018년에 가장 주목받을 코인 5개를 뽑았습니다. 이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뽑은 건 아니고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갖고 뽑았어요. 첫 번째는 덱스 분산형 거래소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분산형 거래소가 워낙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첫 번째 기준을 뽑았어요.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파트너십 기준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2018년에는 더 이상 아이디어 단계인 코인들이 많이 각광을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인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디어 단계인 코인들은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가, 아니면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가, 그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덱스 이 중요성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마운틴 걱스라는 그 거래소 해킹을 당하고, 얼마 전에는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5,800억 가까운 돈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스 분산형 거래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덱스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가장 주목받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를 잡는 코인이 이 코인계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말만 듣고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 참고 자료로만 들으시고 충분히 리서치를 하시고 충분한 이 확신이 들었을 때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는 이오스입니다. 저는 이오스에 대해 정말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오스 같은 경우 약 6월 1일에서 6월 3일 정도 사이에 런칭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오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메인넷 자체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메인넷 자체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 되게 강점이 커요. 첫 번째로 초당 약 1000개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초창기 단계이고,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초당 약 3만 개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오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이거예요. 인터체인지 커뮤니케이션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블록체인만 운영이 가능해요.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오스는 Delegated Proof of Stake라는 채굴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21명의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유지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오스는 그리고 0.5초의 블록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0.5초에 한 번씩 생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밋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가 성공을 할 경우 정말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에어드랍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버리피디아, 이오스 덱 같은 경우는 오늘 진행이 됐고, 그리고 스캐터, 이런 다양한 에어드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 토큰을 가지고, 그 이오스 코인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에어드랍이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충분히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광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비피닉스라는 거래소는 현재 중앙 집권에 된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오스 피닉스라는 걸 지금 출시할 예정인데, 덱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오스 기반 덱스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미세고입니다. 오미세고 같은 경우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5월 말, 6월, 아니면 늦으면 7월 정도까지 지금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런칭이 될 경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월렛 SDK, 그러니까 전자지갑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기반으로 덱스, Decentralized Exchange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오미세고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오미세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미세라는 팀이 벌써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실력이 좋은 팀입니다.
2013년에 설립된 핀테크인데 동남아 지역에서 전자결제 플랫폼을 만든 되게 유명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미세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만 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권에서 소외된 사람들한테 금융권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은행 계좌를 발급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자지갑을 제시하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보안, 빠른 결제 속도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미세고 같은 경우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양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말에서 6월 정도 지금 런칭이 될 예정인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아직 런칭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한은행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태국 정부와 지금 엄청나게 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런칭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각광을 받는데, 런칭이 됐을 경우 저는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을 거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이 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위로는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 거래소예요. 그래서 2위인 거래소와 비교를 해보셔도 거래량이 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가 지금 피아트 크립토 익스체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 투 크립토 익스체인지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입금을 한 다음에 거래가 가능한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로 하나 아니면 달러를 넣은 다음에 입금을 한 다음에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거래량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바이낸스 체인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는 중앙 집권화된 거래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덱스로 바꿀 예정이에요. 그거를 분산형 거래소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바이낸스 코인이 이 바이낸스 체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피아트 크립토로 바뀌면서 거래량이 높아지고,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다면은 이게 바이낸스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위로는 리플 XRP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 뭐 덱스를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전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 규제권 안에 있어요. 규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변화에 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토스와 같은 핀테크 같은 경우는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행은 변화에, 그리고 혁신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은행이 뒤처질 경우 저는 리플이 이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 성공이 XRP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짐을 이 파트너십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파트너십이 지금 150개가 넘는 대형 은행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에 대한 비판을 저도 알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실제로 XRP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X래피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은행들이 많이 이걸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규제권 안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래피드를 사용을 하고 이 XRP를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전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X래피드를 사용할 지금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웨스턴 유니언이 이 X래피드 그리고 XRP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있고, 그리고 머니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X래피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들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당연히 리플 같은 경우 막대한 이익을 취할 거고 그게 XRP의 성공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위는 스텔라 루멘스입니다. 스텔라 루멘스 같은 경우 올해 꽤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스텔라 루멘스 같은 경우 IBM과 꽤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지금 SDEX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라 기반
분산형 거래소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출시가 될 경우 ICO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텔라 기반 ICO,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모으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올해 로드맵인데 SDEX가 첫 번째 목표예요. 스텔라 기반 분산형 거래소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거기에서 스텔라 기반 ICO 토큰들을 거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스텔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꽤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신중히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충분한 리서치를 하시고 꼭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후원 부탁드립니다.